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후기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75회 한능검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만점을 받게 되었는지 공부 방법을 지금부터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응시 동기 그리고 공부 방법, 어떻게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출 문제를 푼 다음에는 오답 노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지 같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능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후기 영상을 꼭 2개 정도는 찾아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후기 영상들에서 나온 공부 방법이 전부 본인이랑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아닌 건 빼고 해가면서 자기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아교육과 재학 중인데요. 저희 과 졸업 요건에 한능검 응시가 있어요. 합격을 하건 불합격을 하건 무조건 응시를 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돈을 내고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응시비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합격을 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용을 보려면 한능검 합격증이 있어야 해요. 근데 저는 졸업을 하고 임용을 볼 의향이 있어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간은 총 1달 반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을 세어보니까 1달 하고 일주일 정도 더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좀 중간에 잘 지치는 스타일이라 토요일은 무조건 쉬었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약속 있던 거 이런 걸 다 빼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없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인 기간은 1달 하고 일주일 정도 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능검 준비하기 전에 제 역사 지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마지막 역사 공부가 중3 때라 기억에 남는 게 전혀 없었고요. 대학교에서 직전 학기에 한국사 교양을 듣기는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전공 챙기기가 바쁘다 보니까 전혀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전 진짜 그 최태성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내용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완전 진짜 노베이스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한능검 하면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도 그 유명한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총 3권을 구매를 했고요. 2권은 개념책이고 1권은 기출문제집입니다. 저는 특히 책 맨 뒤에 끼워져 있는 약점 단권화 노트를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본 책을 보시면 이렇게 판서가 초록색 바탕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빈칸도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기를 하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틀은 잡혀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써야 하는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습니다. 판서부터 필기까지. 그랬더니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이게 지치지 않고 공부를 오래 해야 하는데 한 강의만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발견해낸 게 이 약점 단권화 노트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아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내용을 보시면 판서는 그대로 다 적혀 있는데 배경이 이렇게 흰색이어가지고 필기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필기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뭐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절대 기억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필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빼곡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보자면 정렬입이랑 정철 이렇게 이름만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렬입, 원래 서인, 동인으로 옮김, 서인 입장에서 배신자,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가 무술 연습을 했다. 그래서 역모로 몰렸다. 그래서 기초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개념은 총 3주간 했습니다. 1회독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 단권화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넘어갔었고요. 2회독 때 그 약점 단권화 노트에 필기한 것들을 전부 보면서 완전히 암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간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출문제 푸는 게 개념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 전복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2회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강의마다 한국사를 보다, 읽다, 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1회독 때는 아예 안 하고 패스를 했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께서도 진도를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1회독 때는 전부 패스를 했고요. 2회독 때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고 풀어보고 이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판서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가 터집니다. 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풀다 뒤에 보시면 별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최태성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별 채우기는 매 강의 끝날 때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적 별 채우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뭐 2강 끝나고 2강, 3강 끝나고 2강부터 3강까지, 그리고 4강 끝나면 2강부터 4강까지, 5강 끝나면 2강부터 5강까지 이런 식으로 누적 별 채우기를 하라고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2강 끝나고 2강 별 채우기 하고 3강 끝나고 3강 별 채우기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 전에 전날 했던 강의가 3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3강의의 별 채우기를 한번 쫙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2회도 끝나고 2강부터 41강까지 별 채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 날에 2강부터 41강까지 또 별 채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책에다가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틀린 거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저처럼 계속 하시려면 이렇게 아이패드나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공책에다가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 속도는 1.25배속으로 들었고요. 보통 1.5배속으로 많이들 들으시던데 저는 그건 조금 빨라서 1.25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본인 속도에 맞게 영상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성 1TV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강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심화별 개념 8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막이 있는 버전이라 필기하기가 정말 편했는데 가끔 자막에 판서가 가려진다거나 뭐 이게 편집된 버전이라 선생님 설명이 잘릴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1회독 때는 그냥 귀찮아서 패스를 했고요. 2회독 때 노트만 보면서 어차피 공부를 하니까 진짜 모르겠는 것들이 그때는 정말 나와요. 그러면 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심화별 개념 3이라고 통강의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강의, 원하는 구간만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복이랑 전야제 이렇게 2개를 더 봤습니다. 전복은 영상 길이가 정말 길어요. 9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나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전복은 사실 학습이라기보다 진짜 말 그대로 전날 복습이에요. 근데 복습이더라도 내 머리에 한 번 더 각인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막 썼어요. 그리고 전야제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하나씩 나와요. 전야제 보다 보면 나 이건 몰랐던 것 같은데?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따로 또 그날 저녁에 외웠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다 공부했으면 기출문제를 풀 차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을 워낙 악착같이 했어서 그런지 처음 기출문제를 풀 때 92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도 항상 강조를 하시거든요. 1번부터 50번까지 통으로 풀고 나 92점 받았네? 나 대박이야. 나 대단해. 와 하고 끝? 이건 전혀 공부가 되질 않는다. 실력이 늘지도 않고 전혀 공부가 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통으로 절대 풀지 말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말씀드리면 1번 풀고 1번 해설 보고 2번 풀고 2번 해설 보고 3번 풀고 3번 해설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문제집이고 이게 해설서예요. 해설서가 거의 2배는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해설은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보시면 선지가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각 선지별로 또 답이 있거든요. 뭐 태학과 경장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고구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 이런 식으로 이 선지에 대한 답을 그냥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였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고구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공부가 돼요. 선지를 꼭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하셔야 해요. 그리고 선지를 다 알지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념을 제가 2회독을 했어도 또 기출문제는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이 개념에 안 나오기도 하고 개념에 나오는 내용이 기출문제에 안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옆에 선지에다가 답을 다 써야 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다 별표를 쳤습니다. 여기도 별표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별표가 되어 있어요. 모르는 선지는 무조건 다 별표를 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선지에다가 답을 다 쓰고 그리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넘어가고 문제를 풀면서 또 선지에다 답 다 쓰고 모르는 선지에다가 별표 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번부터 50번까지 다 풀고 나면 저에게 남는 게 딱 2가지가 있죠. 점수와 많은 별들. 그래서 이 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선지를 그대로 다 적었어요.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 상기탑을 남겼다. 그리고 옆에 바로 답을 적는 거예요. 화살표하고 답을 최치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 답만 가리면 공부가 됩니다. 나중에 퀴즈 형식으로 선지 읽고 이거 최치원이네? 이렇게 하고 딱 보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좋고요. 그리고 선지뿐만 아니라 이 노트에는 3가지를 적었어요. 선지 포함.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자체가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 내가 뭐가 키워드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 자체에도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 자체를 적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제일 약했던 게 타임라인.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순서?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들도 그냥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 한 장에만 해도 벌써 타임라인이 2개나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라 말 타임라인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해공왕이 피살됐고 그 다음에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었고 그 다음에 뭐 김경신이랑 김주원이 싸워서 김경신이 이겨서 원성왕이 됐는데 헌덕왕 때 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고 뭐 흥덕왕 때 청해진이 설치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쫙 써놓는데 이게 신라를 전체 다 쓰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에 나온 사건들만이라도 그냥 타임라인으로 쫙 정리를 그냥 해놨습니다. 저는 이걸 오답노트 대신으로 약간 작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뒤로 갈수록 아는 선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쓰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그냥 모르는 선지였는데 다음에 갔더니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선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모든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념만 공부하는 게 정말 다가 아닙니다. 선지까지 공부를 해야 완벽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지를 뜯어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출 풀 때 총 3번 100점이 나왔었는데 이건 제가 100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 목표가 다르실 거예요. 사실 공부 방법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목표 하신 거에 맞춰서 공부를 조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꿀팁보다는 그냥 어떻게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설명해 드린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제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끔 사람인지라 공부를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저녁에 뭘 먹으면서 뭘 보고 싶은데, 볼 게 없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 추천드리는 게 저는 벌거벗은 한국사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영상이 많진 않은데요. 거기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점이 좋냐면, 저는 또 드라마 과몰입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이왕? 맞아 이런 거 했었지 뭐 이렇게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맞아 저 왕이 저랬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그거에 몰입을 하면 좀 기억이 더 잘 남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외운 게 맞나? 잘 암기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러신 분들은 전 이 페이지를 잘 활용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약점 단권화 노트에 필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빈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 암기가 잘 된 건가 하고 불안할 때는 여기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봤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이런 게 한눈에 보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이 방법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걸 시험 전날에서야 발견을 했었는데 그 책 맨 뒤에 이런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인물 나오고 지역별로 이렇게 딱 쫙 정리된 이런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시험 전날에서야 발견을 해가지고 전날 급하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꼭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국이 나라가 3개다 보니까 정말 헷갈려요. 문제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뭐 고구려가 이거 할 때 백제는 어쨌냐, 백제가 이럴 때 신라는 또 어쨌냐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책에 또 너무 친절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표가 쩌르륵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고구려는 이랬고 백제는 이랬고 신라는 이랬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에 그 기억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이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 팬이 돼가지고 이걸 또 구매를 했습니다. 역사의 셀모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 특정 기간에 주문을 하면 친필 사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이름이 적힌 사인을 받았습니다. 최서원 만세! 예, 우리 서원님. 아이고 너무 잘한다 우리 서원님. 금별쌤이고요. 우리 서원님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아유 이 어려운 시험을 최서원 합격! 강의를 듣는 내내 정말 만나 뵙고 하면 정말 너무 영광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만점자 동창회도 가고 싶었고 근데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능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